자, 법의 역할에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자, 임의 규범이다. 임의적인 거 아니죠. 임의 규범이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 강제 규범과 서로 반대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시는 게 좋고, 자, 법의 목적에서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법적 획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 획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자, 법적으로 고칠게요. 여기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은 있지만 법적 획일성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력 따지기에 보면 법의 분류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존재 형식에 따른 분류, 존재 형식의 밑줄, 자연법과 실정법. 우리는 실정법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 관계의 주체 등에 따른 법률 관계의 주체의 밑줄이요. 공법, 사법, 사회법. 이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법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의 내용에 따른 분류, 실체법과 절차법이 있죠. 우리 법에는 실체법도 있고 절차법도 있어요. 법의 내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적용 범위에 따라서 국내법과 국제법이 있습니다. 효력 범위, 효력 범위의 밑줄, 효력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편적이다 그러면 일반법이 되고 특정 영역이다 그러면 특별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의 분류체계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법의 분류체계입니다. 자, 법의 분류체계에서 자연법과 실정법, 자연법, 실정법, 그 다음에 실체법과 절차법, 그 다음 공법, 사법, 사회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습니다. 일반법과 특별법, 그리고 국내법과 국제법이 있었죠. 국내법, 국제법이 있습니다. 슬래시로 할까요? 이렇게. 자, 국내법과 국제법이 있습니다. 자, 자연법과 실정법은 거기 첫 번째 존재 형식에 따라서라고 했습니다. 존재 형식에 따라서. 자, 우리나라는 실정법주의를 쓰고 있다라고 했었죠. 자, 실체법과 절차법, 이것은 법의 내용입니다. 법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고요. 이 공법, 사법, 사회법, 이 공법은 국가와 국민이고 사법은 국민 대 국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통 영역이 바로 이제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거기 주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법률 관계의 주체, 법률 관계의 주체에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은 적용 범위에 따라서 나눈다라고 했었죠. 적용 효력 범위, 효력 범위라고 할게요. 효력 범위, 효력 범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고, 자, 여기 국내법과 국제법은 적용 범위라고 그랬었죠. 적용 범위, 적용 범위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효력이 특정 영역이냐 그러면 특별법이 되고, 이 효력이 전체 영향을 주느냐, 보편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그러면 일반법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5가지죠. 오지선다형으로 충분히 낼 수 있고요. 이렇게 연결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최근에는 잘 나오고 있으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청소년 관계법의 법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법의 의미와 목적은 이 정도 판서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제가 판서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교재 쓰지 마시고요. 노트에다 하세요. 별도로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나중에 쭉 살피시면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 관계법의 법원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관계법의 법원으로는 헌법 동그라미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10조는 행복추구권입니다. 인간의 존엄권을 비롯한 기본권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지위뿐만 아니라 끊어요. 헌법 34조는 우리가 이제 생존권적 규정이라고 해요. 이걸 사회권적 기본권이라 하는데요. 헌법 34조 4항에 보면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동그라미,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위임된 청소년을 위한 정책 실시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대표적인 청소년 관계법의 주요 법원은 뭐예요? 청소년 기본법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은 1991년에 제정이 됐는데 청소년 기본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년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권의 어떤 그러한 기본권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게 헌법 10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헌법 34조에는 국가가 청소년의 정책에 책임을,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헌법에 맞추어서 그 밑에 하위법으로 청소년 기본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다. 청소년 기본법만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 관련법이 많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요 청소년 관계법의 주요 일반법에 해당되는 것들이 청소년 기본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청소년 법의 원과 법률 관계인데요. 우리가 법의 연원을 법원이라고 합니다. 성문법의 종류,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조례와 규칙, 국제조약이 있고요. 불문법의 종류, 양가로 2번, 관습법, 판례법, 조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소년 관계 법률관의 효력이 나오죠. 뭐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위에 있는 것에서 쭉 먼저 판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헌법, 대한민국 헌법에서 10조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존엄성이 있다. 존엄성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10조에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있고요. 자, 이걸 행복추구권이라 하는데 인간에 대한 존엄성도 자,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헌법 10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청소년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청소년의 지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엄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헌법 34조의 사항에 보면 자, 국가는 노인 및 청소년, 그래서 거기 보면 청소년을 위한 정책 실시, 청소년을 위한 정책, 국가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헌법이 상위법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위법으로서 청소년 관계법의 주요 법률에는 청소년 기본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청소년 기본법은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199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기본법만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자, 이러한 것들이 다 있어요.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큰 그림만 그려보세요. 우선 자, 여기까지 거기 위에 있는 반가로 1번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법원에 해당되는 것을 좀 해볼 건데, 자, 법원에서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불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문법은 문서 형식을 갖췄다라고 해서 이룰 성자의 그룰 문자고 아니불 자의 그룰문,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직역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성문법은 헌법, 자, 제가 부등을 이렇게 해요. 이게 바로 이제 더 우선이라는 거죠. 헌법, 법률, 그 다음에 여기는 명령이 들어갑니다. 자, 이 명령은 두 가지예요. 대통령이 발하는 시행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총리와 각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인 시행규칙이란 게 있어요. 이게 또 우선이죠. 자, 명령 밑에 뭐가 있느냐? 자치법규가 있어요. 자치법규.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게 바로 조례죠. 조례가 위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장이 제정하는 것이 바로 규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또한 여기서 끊고 성문법에 국제조약이라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국제조약도 성문법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불문법입니다. 불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법, 그 다음에 판례. 이 판례는 아시죠? 동일 사건에 대해서 이전에 동일한 판례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에 귀속되는
선례 기속주의입니다. 선례 기속주의 원칙이다.